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분석과 QGIS 활용 강좌를 맡은 양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GIS 실습 라스터 데이터 1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라스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습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속철도 KTX가 들어오고 나서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QGIS를 이용해서 저의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실습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KTX 도입으로 발생한 근처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구하려면 작은 행정 단위의 경제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GDP 데이터로는 원하는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DP는 시군구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위가 파급 효과에 비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읍면동 경계인데 여기에는 김천구미역과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역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존 행정 데이터나 GDP 데이터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GDP 데이터는 있지만 2000년대부터 있습니다. 즉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 활용할 라스터 데이터인 위성 영상으로 촬영한 야간 빛의 밝기, 즉 조도 데이터는 1993년부터 매년 존재합니다. 최근에 나온 야간 조도 데이터는 월간으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KTX가 도입되기 전후로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훨씬 유용할 수 있는 비정형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GIS를 사용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사용한 행정 경계 데이터를 이용해 각 행정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KTX 역으로부터의 직선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는 QGIS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각 읍면동에서 KTX 역까지의 거리가 독립변수 혹은 X변수이기 때문입니다. KTX 역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일수록 경제 활동이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각 읍면동이 가장 가까운 KTX 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둘째, 야간 위성 영상 등 라스터 데이터를 실제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포함된 야간조도 데이터의 픽셀 값을 기반으로 통계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행정구역의 평균 빛의 밝기 또는 총 빛의 밝기 등을 계산합니다. 야간 조도의 각 픽셀은 0부터 63 사이의 값으로 빛의 밝기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완료하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음면 단위 그래프인데 각 음면에서 KTX역까지의 거리와 그 음면동의 평균적인 빛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QGIS를 활용해서 X와 Y축 변수 모두를 행정구역 단위 데이터로 만들고 나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실습할 것은 비정형 자료를 지역 단위 정형 자료로 변환하는 자료 전처리 과정입니다. 원래 비정형인 위성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중간 과정을 QGIS를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TX로 실제로 이동한다고 하면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그 실제 이동 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권역외상센터 관련 연구를 언급하며 차로 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 네트워크 벡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에는 도로의 종류, 제한 속도, 차선 수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GIS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모듈 등을 이용하면 도로 네트워크를 따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온라인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의 API 등을 활용해 현재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간단히 직선거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도 경계 벡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했던 분석은 읍면동 단위였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더 쉽게 시도 단위로 합니다. 물론 어떤 행정 경계로 해도 그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시도 경계를 QGIS로 불러와야 하는데 이 작업은 앞서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각 행정구역 내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계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에서 B로 가는 직선거리를 계산하려면 A와 B 모두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구역 내에서 어디를 중심점으로 할지 결정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사무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치가 행정구역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위치 정보가 있으면 이를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각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와 위도, 경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게중심, 즉 중심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센트로이드라고도 합니다. 이는 특정 영역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무게중심을 찾는 것으로 QGIS에서는 이를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시도 경계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파일은 벡터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의 각 폴리곤에서 중심점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습 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에 어드민 프로빈시스 폴더를 찾아보시면 bnd 시도 pg.shp라는 쉐입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쉐입 파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며 이 모든 파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QGIS에서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는 .shp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QGIS에 이 .shp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행정구역의 경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온 후에는 XYZ 타일에서 오픈스트림맵을 QGIS 메인 화면에 표시해 보십시오. 앞서 이미 해보았던 작업입니다. 오픈스트림맵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가 시도 경계, 오픈스트림맵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납니다.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림맵이 현재 불러온 경계 파일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 레이어 창에서 오픈스트림맵을 드래그하여 아래로 내려보내면 행정 경계가 올바르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GIS 데이터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각기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정형 자료의 경우 여러 지역 단위의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GIS 데이터의 경우 오픈스트림맵 데이터와 시도 경계 데이터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합 작업 없이도 두 데이터가 서로 위치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자체에 위치 정보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위치를 잘 맞추어 보여주는 것을 QGIS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